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경심 교수 무죄를 확정했다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완전 확정은 아니고 거의 확정됐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열린공감TV에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길래 이게 뭔 소리지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요.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으니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며칠 지난 뉴스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거의 확정지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수적인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는 이미 제출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이미 제출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이미 제출한 디지털 증거물에서 새로운 혐의의 증거가 나왔다면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이 정경심 교수의 무죄가 거의 확정된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대법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휴대폰 등 정보 저장 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했다면 동기가 된 범죄와 무관한 것까지 무제한 탐색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생활을 비롯해 개인의 각종 비밀이 저장돼 있어 제한 없이 뒤진다면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아주 크다는 설명.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동의를 얻었더라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물 탐색 복제 때 지켜야 할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 목록 교부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는 이미 제출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여기에서 검찰이 중요한 증거물로 제시한 PC, 이걸 콕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무죄는 거의 확정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의 표창장 위조 공작 사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마지막 날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로 전격 기소를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기소라고 하는 행위는요,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이죠. 하지만 기소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범죄 혐의를 확신할 수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기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기소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기소를 했다라는 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한 다음에는요, 검찰이 다른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피고인과 검찰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영역으로 넘어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한 다음에는 추가적인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원의 감시하에 법원의 허락하에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검찰은 기소부터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표창장 위조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엄청난 잘못이 일어난 겁니다. 자, 기소를 먼저 해놨어요. 그리고 동양대를 찾아가서 거기에 캠프를 차리고요, 거기를 털기 시작합니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이런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법원의 통제하에 법원의 허락을 받고 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런 건 다 넘어간다 치더라도 핵심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
여기에서 표창장 위조 관련 증거들이 나왔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가져간 그 PC는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1심, 2심 모두 그 PC를 증거로 인정해 줬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측은 왜 그 PC를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을까?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자, 그 당시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때려놓고 표창장 위조의 증거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양대에 캠프를 차려버려요. 그리고 강사 휴게실을 좀 털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소를 한 다음에는 압수수색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실에 있는 PC를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은 엄연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잔머리를 굴려요. 조교를 부릅니다. 강사 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를 불러서 임의 제출로 그 PC를 좀 확보하자. 자, 임의 제출을 받습니다. 압수수색한 게 아니야. 이건 조교가 이미 제출을 한 거라서 위법한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궁색하죠.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힘없는 조교에게 겁을 줘서 임의 제출로 PC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렇게 강제로 임의 제출 받아낸 그 PC를 켭니다. 그리고는 조국 폴더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PC가 뻥 나더라. 그래서 대검으로 이걸 가지고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PC가 바로 검찰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기소한 다음에는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를 압수수색하고 싶었어요. 할 수가 없으니 조교에게 임의 제출을 받아내는 짓을 합니다. 그래도 이걸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뻥나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포렌식 결과는 비정상 종류의 흔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뻥나서 가져갔다는 건 검찰의 거짓말이 된 거죠. 자, 거기다가 포렌식을 해보니까 무엇이 나왔느냐? 중간에 검찰이 외장 하드를 그 PC에 꽂았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PC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없겠죠. 거기다가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경심 교수 측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돌려본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그건 표창장 위조 관련된 증거 말고도 전부 다 뒤져봤다는 겁니다. 원래 포렌식을 할 땐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만 추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참관을 하고 그 범죄 행위와 관련된 해시값만 집어넣어서 증거를 추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그런 걸 전부 다 하지 않았어요. 그 PC에서는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그 PC에서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허위 인턴 증명서 증거들. 결국은 그 PC에서 표창장 위조의 증거만 추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별건 사건까지도 추출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PC는 무조건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거의 확정했다라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 만행이 세상에 낱낱이 알려져야만 합니다. 얼마 전 대검에서 조국 수사를 했었던 검사들 감찰을 했는데 문제 없더라. 면죄부 감찰을 해줬죠.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검찰은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